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일본과 미국의 금리를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증시가 막판에 좀 밀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좀 밀렸던 게 무디스에도 불구하고 무디스 신용 강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상승 출발했다가 오후에 갑자기 일본 증시가 확 튀어 올라가니까 그 경계감에 우리 증시가 좀 밀렸었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미국 금리도 그렇고 일본 금리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확 튀어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제 올라간 거는 일단 좀 복원시켜 놓고 보자. 뭐 어제 밀린 거는 복원시켜 놓고 보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플러스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또 오늘 변수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환율이 제법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환율이 또 다뤄질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건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거 환율 계속 내려가다가 수출주에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일부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수출주는 주춤하지만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른 종목들이 상승했고, 그 상승하면서 지수 자체는 플러스를 만드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와 환율이 개별 종목들 재료와 함께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이슈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또 하나 중요했던 건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었었잖아요.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관망하는 듯한 어떤 매도,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매수한 업종이 약간 이제 방산주,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계열의 어떤 종목군들 매수하고 운송 장비. 근데 보통 운송 장비면 자동차하고 조선이거든요. 근데 보통 운송 장비 매수하면 자동차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운송 장비 내에서 조선 쪽에 지금 매수가 집중이 되고, 반면에 이제 주력 수출 업종,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라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자신감 있게 지수가 빵 하고 올라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매수해 놓고 그 다음을 또 보자, 이렇게 또 신중함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움직임도 오늘 미증시도 나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올라간 업종이,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게 보통 금융시장 불안정할 때 경기 방어주로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에서도 뭐 제약, 조선, 방산, 증권 이런 종목군들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 민감주, 수출주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무난한 종목들, 무난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이제부터 강세장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어제 빠진 거 복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자, 이런 신중함이 같이 가동이 됐던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증시의 어떤 동향을 좀 보면 그 하나가, 지수는 아침부터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상승 종목 수 비율은 오후 들어서 뚝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대별로 보면 이 첫 번째 보고 계신 게 이게 개장 직후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14위까지 흐름이었어요. 근데 초반에는 전부 다 올랐습니다. 뭐 상승폭의 어떤 차이가 있긴 했지만 개장 초반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시 반 정도 되니까 상승하는 종목 수가 좀 줄어들었죠. 물론 이제 그때보다 더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있어서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한 두 종목 정도가 상승 대열에서 이탈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딱 보면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근데 지수는 그렇게 이제 뭐 피크 대비 그렇게 빠지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대형주들 일부 종목은 이제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상당수의 종목은 아침 이후에 딸려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수 대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라서 지금 같은 장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초반에 같이 출발했다가 이제 좀 탈락하는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장, 제가 계속 차별화 장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장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다만 이제 이번 주 후반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이제 과매수에서 오히려 과매도에 근접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즈음부터는 이런 차별화를 이용해서 이제 종목들별로는 좀 노리기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둘 필요는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다행스러운 게 사실 만만치 않은 악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디스 문제도 있고 일본의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간 것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박스권을 버텨냈잖아요. 그러니까 710과 730,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을 상단으로 두는 그렇게 이제 갇혀있는 모습인데, 원래 이제 갇혀있는 게 좋은 장은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그 갇혀있는 구간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박스권은 버텨내고 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대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한 거는 금리였거든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늘 뭐 일부 외국계 증권 모건 스탠인가요? 거기서 이제 4.7% 10년물이 4.7% 넘어가지 않으면 금리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4.7% 넘어갈 때까지 투자자들이 기다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조금 걱정하는데 4.5% 전후에서 아직은 이제 멈칫하고 있고 어제 일본 국채 금리가 갑자기 빵 하고 튀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증시 오후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초반에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개입 때문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본 국채 금리가 어제에 비해서 이렇게 또 확 튀어 올라가지는 않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또 이제 다시 밀려 내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금리가 되게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무지수 이슈도 있고 일본도 지금 국채 금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금리가 국채 시장이 이제 전 세계 1, 2위잖아요. 이 두 개가 갑자기 흔들려 버리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좀 이게 뭐지 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장에 조정의 빌미가 생긴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금리가 또 될 수도 있어서 당분간 미국과 일본의 어떤 국채금리 추이 이런 것들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수출 데이터도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미국에 넘어가는 어떤 수출이 줄어들었어요. 예, 미국에 넘어가는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수출이 마이너스로 줄었는데, 근데 다행인 건 이제 반도체가 플러스 유지하고 있거든요. 선박도 소폭이긴 하지만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것들이 많이 줄어든 거를 반도체가 커버하고 있다. 근데 반도체주가 오늘 못 올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못 올라간 거는 시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니까 그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좀 주춤거렸고 국가별로 보면은 대만 쪽으로만 늘었고, 그러니까 대만에 우리나라가 수출할 게 사실은 반도체란 얘기잖아요. 대만으로 넘어간 거 외에는 대부분 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특히 이제 미국 수출이 줄었잖아요. 관세 관련된 이슈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6월 초 넘어가고 6월 중반 넘어가면서까지 관세 관련해서 협상이 뚜렷한 게 나오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7월 8일인가 그때까지가 관세 유예 종료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렇게 데이터에 잡히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6월 중순까지 어떤 해결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일단 5월 중순에 두 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밀어놓은 거긴 하지만 영국과 이제 중국에 해결이 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공백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6월 말에 고전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체크해 볼 만한 뉴스는 지금 환율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뭐 또 다른 플라자 합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게 유력하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구간을 한바탕 제대로 해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해먹는다는 건 이제 주식을 왕창 사두면 환차익이 생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환차익을 노리고 대거 들어와서 우리 증시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 이야기 서서히 이제 뉴스량이 증가되는 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오늘 뉴스들, 원전은 이제 뉴스가 오락가락하죠. 최근에 정책 중심에 있어서 원전 플러스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반응하고 있거든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주항공주들 많이 올라갔죠. 위성 수요가 올라가서 이거 관련한 인프라 투자한다. 그래서 뭐 삼성도 투자한다. 이런 보도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그 젠스랑이 미국이 수출 통제하는 거 실패했다. 뭐 괜히 저 수출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손해봤고, 그러니까 뭐 중국의 어떤 점유율이 95% 정도 되다가 지금 50%로 낮아졌는데 그만큼 중국 업체들이 실력 키워가지고 팔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는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괜히 점유율만 빼앗긴 거야. 이런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젠스랑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아마 그러니까 그 중국 측을 달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 앞에서도 미국 정치권에도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저런 메시지 내놓는다라는 거는 아마도 이제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돈 벌어와야지 그게 맞지. 어차피 수출 통제 해봐야 쟤네들이 어차피 만들 거니까
의미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장사나게 내비둬 이런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젠스랑이 저런 메시지 내놓는 거 봐서는 규제가 좀 일부는 팔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풀린다라기보다 우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코스닥은 아까 이제 대형주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코스피는 주목해 볼 만한 게 시가총액 3, 4위예요. 3위 삼성바이오가 이제 3위로 올라선 다음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78조 원 됐죠.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65조 원 정도. 그러니까 격차가 이 정도 벌어지면 현실적으로 저거 뒤집기는 어려워요. 근데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저게 그렇게 나쁜 그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컸었잖아요. 근데 그게 내려가면서 이거를 조금 밀리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수에 좀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고,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커지는 과정이고 지금은 점유율도 높아져서,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을 감안해 볼 때 삼성바이오가 추세적으로 급락한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이렇게 전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수 영향력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시가총액 1, 2위죠. 예, 뭐 특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그 전해에 10% 이상 하락하면 그 다음에 제법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그 바보형 모드를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다행히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 2,200억 이틀 정도 매도한 거를 거의 그 비슷하게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선물도 샀습니다. 근데 종목이 전차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아를 매수하긴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를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2,000억 정도 들어오면 저 종목군들이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로 잡혀야 될 종목인데 저게 매도로 잡혔다라는 거는 지수 자체가 연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하는 거는 이제 방산, 조선, 바이오,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주 이런 것들이 좀 유력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눈에 숫자가 보이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을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근데 이런 쪽 종목 샀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관련된 수혜주다. 지금 미국에 있는 원전 업체 지분 가지고 있다. 이게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군들인데, 역시 이제 시가총액 최상단에 해당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수 상단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매도 쪽으로 오히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양 주체 모두 안전한 종목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출이라든가 뭐 경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보다는 좀 안전한 쪽으로 택해서 뭐 시장에 대해서 계속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일단 오늘 보고 내일 또 보고 그날 보겠다라는 쪽으로 좀 신중 모드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그 양주체가 다행히 오늘 매수로 들어오긴 했는데, 뭐 제약바이오, 조선부품, 2차전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딱히 그러니까 엔터주를 좀 쭉 담은 게 보이긴 하지만 그 외에 별로 이렇게 특징적인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수나 매도 쪽에서 이 업종은 고르게 다 담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 없이 그냥 업종 내에서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오늘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이런 종목군들은 큰 대장주로 부각되나 보다 이렇게 싶은 종목군들이 이제 기관의 외국인들한테 나오진 않고 그냥 종목 장세, 골라서 종목별 장세로 끌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가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10년물 기준으로 4.6 정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기준으로 그 안에서 좀 조절이 되는지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 메가세븐 종목이 어정쩡하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추세가 없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제 추세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또 중요한 일정이긴 한데, 어쨌든 메가세븐 종목 중에서 좀 움직임을 주도하는 종목이 나와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낙관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꽁돈 주는 거다. 그냥 서비스 기본으로 주고 시작하는 거라서 이거를 갖다가 외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환율이 내려갈 때 사실 그 경쟁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경쟁하는 기업 국가들의 환율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이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같이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 달라 만드는 거라면 그렇게 딱히 문제는 없어서 외국인들이 다른 대형주들도 매수할 법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법도 한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주요 수출주까지 좀 담아내는지 이것도 좀 계속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관세 대피주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플러스가 나고 상승 종목이 많고 외국인들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를 택한 게 아니라 관세 대피주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순환매 쪽을 택한 게 아닌가, 대피주로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좀 주춤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을 저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5월 28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죠. 6월 3일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죠. 6월 18일에 그 FMC 있고 7월 8일에 관세 유예가 종료가 되고, 향후에 이제 중요한 일정을 제가 4개만 딱 꼽아봤거든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과 대선 이벤트 안에 우리 증시가 의미 있는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 재료들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부양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성장률 추인데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인 상태에서 주요 국가들,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이제 반전시킨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전 이후에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나오면서 저걸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저게 우리 증시를 흐름을 바꿀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3일 이전에 시장을 바꿔내지 못하면,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전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돌아서지 못하면 그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주 정도 이내에 시장의 그리고 종목들의 반전이 나오는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요해서 계속해서 좀 꼼꼼하게 시장의 변화, 수급의 변화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